진초의 패권 다툼. 제왕공 다음 패제가 된 것은 진의 문공이다. 진은 제나라처럼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패자가 되었을까? 전쟁에 의해서다. 진의 폐함은 문공의 아버지 헌공 때부터 시작됐다. 헌공은 개성이 강했다. 즉위 5년에 여융을 멸망시키고 이어 곤비를 증강하여 곽경, 위, 우, 궤을 병탄하였다. 헌공 12년 그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여의에게서 공자 해제가 태어났다. 여의는 여융을 토벌할 때 얻은 여자로 용모가 아름다웠고 총명했다. 헌공은 여의를 사랑했고 여의는 헌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진나라는 이미 태자가 정해져 있었다. 태자는 유능한 신생이었고 신생의 어머니는 제왕공의 딸 제강이었는데 이미 고인이 되어 있었으며 신생의 누이는 진의 목공에게 출가하였다. 그러니 신생의 목에는 당시 천하의 패자로 군림하는 제나라였고 누이 동생은 신흥 국가인 진나라였으니 진나라로선 신생의 태자 책봉이 이상적이었다. 일찍이 헌공에겐 8명의 공자가 있었는데 중 현명하기로 이름난 사람이 셋이다. 그 한 사람이 태자로 정해진 신생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중이와 이호다. 이 두 사람은 한 어머니 소생이었다. 이윽고 여융의 미녀 여의가 궁중에 들어오게 되자 헌공은 여의를 총애했고 세 사람의 공자를 멀리했다. 총애하는 여의가 아들 해제를 낳자 헌공의 마음은 달라졌다. 장차 이 나라를 해제에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움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눈치챈 여의는 욕심이 동했다. 베갯 및 송사를 벌려 아들의 장래 문제를 보장받으려 했다. 여의의 작전에 말려든 헌공은 태자 신생을 고국에, 중이를 포에, 이호를 굴로 보임시켰다. 진나라가 위와 곽을 멸망시킨 다음 해 660년 헌공은 태자 신생을 장군으로 임명했다. 헌공은 증강된 군대를 상군과 하군으로 나누어 상군은 헌공 자신이 거느리고 하군은 신생에게 맡겼다. 이때 대부 사위가 신생에게 망명할 것을 권유했다. 나라의 주인이 되렵니까? 죄인이 되렵니까? 갈 길은 두 길뿐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사위는 어떤 인물인가 알아둬야 한다. 사위는 헌공에게 공자들을 없애야 한다고 진언한 사람이었다. 권력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사람이었다. 그가 보는 바로는 신생이 헌공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희박했다. 그렇다면 망명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오나라의 태백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이름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사위는 이렇게 말했다. 옛날 주나라의 고공담보의 장자 태백이 그의 막내 동생에게 태자의 자리를 양보하고 도망친 이야기는 언급한 바 있다. 군주가 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 태백처럼 후세 사람으로부터 그 이름을 추앙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생은 듣지 않았다. 여인은 매우 영리한 여자였다. 내 아들을 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 어쩌다가 헌공의 입에서 신생을 빼하고 해제를 태자로 삼아야겠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녀는 안 된다고 거절했다. 태자 신생이 진의 후계자가 되리라는 사실은 천하제후들이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군으로서의 전공도 눈부시어 백성들이 흠모합니다. 라고 칭찬하였다. 여의의 태도에 헌공은 감탄하였다. 참으로 무서운 여자였다. 그러면서 여의는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헌공 21년 BC 656년의 일이다. 여의는 신생을 찾아가 주군께서 제강의 꿈을 꾸셨다 하옵니다. 제강의 사당의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음식을 주군에게 드리십시오. 라고 말했다. 제강은 죽은 신생의 어머니 이름이다. 당시 죽은 사람이 꿈에 보이면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음식을 꿈꾼 사람에게 보내는 풍습이 있었다. 제강의 사당은 고국에 있었다. 신생은 어머니에게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아버지 헌공에게 바쳤다. 여인은 끔찍하게 이를 저질렀다. 극비리에 술과 고기에 독약을 넣었던 것이다. 사냥에서 돌아온 헌공이 음식을 먹으려 하자 여인은 말했다. 이 음식은 먼 곳에서 온 음식이니 시험해 보시고 잡수십시오 하고 술병을 열어 땅에 부으니 땅이 끓어올랐고 고기를 개에게 주니 개가 죽었다.
여인은 울면서 태자의 잔인함을 한탄했다. 태자가 늙으신 아버지까지 죽이려 하다니 우리 모자의 생명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망명시켜 주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자살하라고 해 주십시오. 황공의 노여움은 대단했다. 신생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단칼에 베었을 것이다. 소문을 들은 신생은 신성으로 도망쳤다. 황공은 홧김에 신생의 스승 두원관을 죽였다. 태자의 측근들이 이번 일은 여의의 소행임이 분명하니 진상을 밝히고 누명을 벗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권했다. 아버지께서는 늙으시어 여의 없이는 사실 수 없다. 진상을 밝혀 여의를 쫓아버리게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측근들이 망명할 것을 권했으나 신생은 거절했다. 자살의 길을 택했다. 여인은 태자 신생이 죽은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었다. 예주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중이와 이호 등 유능한 공자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여인은 중이와 이호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 독약 사건은 중이와 이호도 알고 있었다 합니다. 여인은 황공에게 이렇게 말하며 참조하였다. 여의의 이 같은 음모를 눈치챈 중이와 이호는 각기 자기의 거성으로 돌아가 버렸다. 거성으로 돌아간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궁중으로 들어갔다간 나올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인사도 없이 떠났다. 그 말을 들은 황공은 신생과 짜고 나를 죽이려 한 것이 사실이군 하고 의심이 생겼다. 중이와 이호의 거성에 군대를 파견하여 죽이려고 하였다. 이 긴급한 위기에 처하여 세 공자는 다른 각기 태도를 취하였다. 태자 신생은 자결의 길을 택했고 이호는 거성인 굴로 돌아가 방비를 튼튼하게 하여 항전하였고 중이는 도망쳤다. 중이의 거성에 파견된 발제는 중이에게 자결할 것을 권했다. 중이가 도망치려 하자 발제는 칼을 빼어들고 중이를 쫓았다. 중이가 쫓기어 담을 넘을 때 발제는 중이를 노려 칼로 베었다. 중이의 소매자락을 베었을 뿐이다. 중이는 그 길로 어머니의 고국인 적당으로 망명했다. 나이는 43세였고 긴 망명 생활이 계속되었다. 진의 황공은 중이가 적으로 망명한 지 5년 후에 죽었다. 제 황공이 소집한 규구의 회맹 때 늦게 출발했다가 도중에서 주나라 사자를 만나 그의 권유에 따라 회맹에 참가하지 않고 돌아간 것이 그가 죽기 직전의 일이다. 황공의 죽음은 진나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유능한 태자 신생을 죽이고 다른 공자도 죽이려 했던 여인은 백성들로부터 증오를 받았다. 그녀에게는 황공의 존재만이 힘이었는지라 황공이 죽은 후에 그녀는 영향력이 없었다.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아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태자를 죽인 일 등은 지나친 자기 과신의 소행이라 볼 때 그녀는 총명한 여자가 아니었다. 황공이 죽은 것은 규구의 회명이 있던 해 BC 651년 9월이다. 황공이 죽자 그의 10월에 대신 비정과 이극이 반란을 일으켜 여회의 아들 해제를 죽였다. 여의파의 대신 순식은 여희의 동생이 낳은 도자를 후계자로 옹립하였으나 11월에 이극이 다시 도자를 죽이고 대신 순식마저 순사시키고 말았다. 이극 등은 적당에 가 있는 중이에게 사자를 보내 귀국해서 즉위할 것을 요청했다. 중이는 자신이 아버지 명령을 어기고 도망친 사실과 아버지의 장래에도 불참한 몸으로 후계자가 될 수 없다고 사양했다. 대신들은 이호를 맞이하기로 결정했다. 이호는 자기의 거성인 굴성에서 황공이 파견한 군대와 항전했으나 2번에 걸친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양으로 망명했다. 처음에 이호도 중이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고국인 적으로 망명하려 했으나 그의 대부 기예가 반대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적에는 형님인 중이 공자가 망명하고 있사온데 형제가 똑같이 그곳으로 망명한다면 진나라에서는 반드시 대군을 일으켜 적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호는 양으로 망명한 것이다. 진으로부터 귀국 요청을 받은 이호는
신중했다. 중위와 같이 사양하진 않았으나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이호 자신이 거느린 병력이 거의 없었으므로 이호는 진의 사자를 보내 자기가 귀국에 성공하여 즉위할 경우 하서의 땅을 떼어 주겠노라고 제의했다. 진의 목공은 이 말을 받아들여 이호의 귀국을 원조했다. 제의 황공도 패저로서 제후의 군대를 거느려 이호의 귀국에 협력했다. 우리는 이호의 귀국에 협력한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의 황공은 천하의 질서 유지라는 패저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진의 목공은 하서의 땅을 손에 넣기 위해 출병했던 것이다. 이호는 귀국에 필요한 병력은 확보했다. 다음은 고국에 돌아가서의 문제다. 이호는 이극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후계자의 자리에 오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운다면 분량의 땅을 주어 영주로 삼겠다고 했다. 이호는 준비를 끝내고 귀국하여 즉위하는 데 성공한다. 이 사람이 진의 해공이다. 해공은 즉위하자 먼저 약속을 깨버렸다. 진나라에 주겠다던 하서의 땅을 주지 않았고 영주로 삼겠다던 이극을 죽였다. 그 이유는 해제와 도자, 두 임금을 죽이고 한 사람의 대신을 주겠다는 것이다. 해공 4년 진나라에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다. 귀구의 회맹 제후조에 의하면 제후들은 이웃나라에 제왕이 있을 때 양곡을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해공이 진의 하서의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진의 대신들은 이런 기회에 해공을 토멸하자고 했다. 그러나 진의 목공은 해공은 나쁘지만 그 백성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하고 식량을 보냈다. 다음에는 또 진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진에서는 당연히 구호를 하는 게 도리였으나 진나라로부터 정식 구원 요청이 있자 해공은 진을 공격하기로 했다. 배은망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진의 목공은 노하여 대군을 일으켜 진나라 영내 깊숙이 침공하여 해공을 잡았다. 자업자득이란 해공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진나라에서는 원한 맺힌 해공을 죽여 상제에게 제사 지내는 희생으로 삼으려 했으나 해공이 바로 진의 목공의 처남이었다. 목공의 부인이 상복으로 갈아입고 동생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해공은 죽음을 면했다. 태자어를 인질로 진나라에 보내고 해공은 귀국했다. 해공은 진나라에서의 자기 지위가 불안한 것은 형인 중위가 외국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언제 천하의 패자인 황공이 중위를 진의 영주로 옹립하고 자기를 쫓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래서 형을 암살하려 했다. 이를 알아차린 중위는 12년간 망명해 있던 적당을 떠나 제나라로 갔다. 55세였다. 이때가 관중이 죽은 후였기 때문에 혹시 제나라에서 인자를 구하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다. 제나라로 가는 도중 위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들 일행은 냉대를 받았다. 오록이라는 곳에서는 주민이 흙덩이를 넣고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유랑 생활이란 힘들었다. 제나라에서는 중위를 우대했다. 황공 자신도 망명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녀를 중위 아내로 삼게 하는 등 후대하였다. 그는 제나라에 머무는 5년 동안 5공자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을 보면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했다. 중위는 처음부터 패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진의 군주가 되어보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인생을 편히 지내는 것이 제일이었다. 그의 부인과 가신들은 안타까웠다. 그의 부인은 중위를 격려하였다. 당신은 일국의 공자로서 이곳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가신들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합니다. 빨리 귀국하시어 가신들의 노고에 보답하십시오. 중위는 거절했다. 나는 이대로가 좋소. 중위는 도대체 분기할 생각이 없었다. 공녀는 가신 조세와 상의하여 어떻게 하든 제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귀국할 한 가지 비상수단을 생각해냈다. 그들은 중위에게 술을 고주망태가 되게 먹여 수레에 싣고 무조건 제나라를 떠났다. 중위가 의식을 회복할 무렵에 그 수레는 이미 제나라 국경을 벗어났다.
중이는 노하여 창을 꼬나쥐고 고범을 죽이려 했다. 고범은 적사람으로 중희의 외삼촌이었다. 중희의 이 같은 행동을 본 고범은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이 성공한다면 나는 만족하겠소.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저씨의 살을 씹어주겠소. 성공하지 못한다면 내 살은 이미 썩어 씹을 수 없겠죠. 둘이는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결의를 다졌다. 중희 일행은 조나라로 들어섰다. 조의 공공은 무례하고 괴팍했다. 중희는 변협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런지 보고 싶구나. 변협이란 갈빗대가 하나로 되어 보기 드문 체격을 말한다. 공공은 중희의 그런 체격을 보고 싶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조나라 대부 이부기는 중희 일행을 정중히 맞이하들여 식사를 대접하고 식기에는 보석을 넣어 보냈다. 중희는 음식만을 받고 보석은 돌려보냈다. 중희 일행은 송나라로 갔다. 때마침 송나라 양공은 홍수의 대전에서 패하여 부상을 입고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이들 일행을 맞아주었다. 중희 일행의 여행 목적은 단순한 유량이 아니다. 만시지탄이 있기는 하지만 중희도 이제는 진나라에 복귀하겠다는 결의를 가진 여행이었다. 송의 국방상 사마고는 전부터 고범과 친한 사이다. 전하의 패자가 되려다가 일보 직전에 송량의 인으로 인하여 패자의 자리에서 물러서게 된 송나라로선 이들 일행을 도울 만한 힘이 없음을 말하고 다른 나라로 가서 힘을 빌리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중희 일행은 정나라로 갔다. 정나라는 진나라와 같은 성의 나라였기 때문에 기대를 가졌으나 허사였다. 정의 원로 대신 숙첨은 이들 일행을 예우해야 한다고 했으나 정문공은 묵살해버렸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들 일행을 죽여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들은 사람됨이 녹록지 아니하니 그대로 두었다간 앞으로 우리나라에 화근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숙첨이 말했다. 그러나 정문공은 망명공자 주제에 무슨 큰일을 하려고 하고 무시했다. 정나라를 떠난 이들 일행은 초나라로 갔다. 초나라에서 처음 예우를 받았다. 초의 성왕은 이들을 제후의 예로 대접하였다. 중희는 사양하려 했으나 조세가 만류하였다. 이때의 중희와 초의 성왕과의 회담 내용은 멋있는 장면이다. 당신이 귀국하게 된다면 무엇으로 보답하겠소? 하고 초의 성왕이 보수를 물었다. 이 말에는 일찍이 진의 해공 이호가 진의 목공에게 하서의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가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난도 담겨 있었다. 중희는 생각하다가 주공께서는 모든 걸 갖고 계십니다. 무엇이 좋을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보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초왕은 다시 물었다. 보물 이외에 땅이 있지 않느냐는 뜻이다. 중희는 말했다. 좋습니다. 앞으로 평원 광택에서 주군의 군사와 마주쳤을 때 삼사를 후퇴하겠습니다. 진나라의 목공은 중희가 진나라로 복귀하는 일을 후원했다. 망명생활 19년의 유랑생활의 종지부를 짓고 복귀에 성공하여 즉위한 것은 62세이고 문공이라 불렸다. 회공의 시대가 끝나고 문공의 정권이 출범한 것이다. 회공 이대에 걸쳐 정권을 흔들었던 대신 여성과 극의 등은 반란을 일으켰다. 문공은 진의 구원병을 요청했다. 나중에 패자로서 명성을 떨쳤던 진의 문공도 복귀 초에는 진의 목공의 힘을 빌렸던 것이다. 진의 문공이 복귀한 해 주 왕실에서는 내분이 일어나 진나라에 구원을 요청해 왔다. 주의 양왕이 그의 동생 대의 반란으로 정나라로 도망가 같은 성의 나라인 진의 문공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이다.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태산이나 정권이 바뀐 직후인지라 국내 정세가 평온치 못하여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그 해를 넘겼다. 다음 해가 되자 진나라가 선수를 쳐 주왕실을 돕기 위해 황하 부근에 군사를 집결시키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조세가 다음과 같이 진언하였다.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주의 양왕을
도와야 합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천하의 패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같은 성의 대국으로서 왕실을 돕는 일을 다른 성의 진나라에게 우선권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주금께서 천하의 패자가 되는 것은 노신의 소원입니다. 문공은 조세의 말을 받아들여 군사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켜 양왕을 몰아낸 대의 거성인 온을 포위하였다. 대의 병력은 진의 대군을 대항할 힘이 없었다. 대는 처형되고 양왕은 다시 왕위를 회복하였다. 주왕실에서는 이 반란을 진압한 공로로 아내와 양번 두 고을의 땅을 진나라에게 주었다. 진해 문공 4년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자 송나라에서는 진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거절할 수 없었다. 일찍이 문공이 송나라로 망명했을 때 송나라는 이른바 송량의인으로 인하여 초나라에 패전한 직후였는데도 문공을 따뜻하게 대했기 때문이다. 거절하는 것은 배신이었다. 문공의 외삼촌 구범이 진언하였다. 초나라는 조나라를 집어삼키고 위나라와는 혼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하면 조나라는 이 두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송나라를 포위하고 있는 군대를 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송나라는 저절로 구원하게 되는 셈입니다. 문공은 구범의 진언대로 조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했다. 조나라의 공공은 문공이 망명 시절에 조나라에 들렀을 때 무리하게도 이상한 갈빗대를 가진 체격이라 놀린 적이 있었고 위나라도 또한 문공을 냉대했었다. 흙덩이를 넣어 식사를 제공했던 오록지방은 여지없이 유린당했다. 그러나 문공에게 식사를 보내주고 보물을 보내왔던 이부기의 영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진의 문공은 망명 시절의 빚을 갚은 셈이었다. 은혜는 은혜로 원수는 원수로 갚았다. 진나라가 조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하자 정세를 관망하던 초의 성왕은 송나라의 포위를 풀고 군대를 철수시키려 하였다. 초나라의 군사력은 막강했으나 중원에서의 패권 다툼에는 본국과의 거리가 워낙 멀어 물자를 보급하는 병참선이 길게 뻗어 있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였기 때문이다. 그 위에 초의 성왕은 진해 문공에 대해 호의를 가진 인물이었다. 진해 문공은 그 운수가 하늘이 내린 것이니 이와 싸우는 것은 불리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문공이 복귀하기 전 초나라의 성왕과의 회담에서 3사의 거리까지 후퇴하겠다고 문공이 대답하자 노하여 문공을 죽이자고 말했던 초나라 장군 자옥은 철수를 반대하고 나섰다. 성왕은 자옥이 의사를 받아들여 초나라 군대 일부의 지휘권을 그에게 위임하여 대전토록 하였다. 진에서는 이미 송제진 등 중원의 유력한 제후들과 연합 세력을 형성했다. 제와 진의 군대는 장군이 통솔하고 송의 군대는 송의 성공이 직접 통솔했다. 북쪽으로 뻗어오는 초나라의 강력한 세력을 중원 제후들이 저지한다는 춘추의 싸움에서 전형적인 싸움이 이때의 성복의 대전이다. 여기서 진의 군사는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정군을 깊숙이 후퇴시켰다. 조의 성왕과의 회담 때 3사의 거리까지 후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대전의 결과는 초군의 패배였다. 조의 성왕은 패전에 대한 책임을 자옥에게 물어 문책하자 자옥은 자살했다. 성왕이 자옥을 문책한 것은 단순히 성복의 대전에서 패배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었다. 해당 초 초나라에서는 성왕을 비롯하여 순회진들이 진해 문공을 맹주로 하는 중원 연합군과의 싸움을 피하려 했으나 자옥이 주전론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성왕은 자옥의 주전론쯤에 노릴 수 있었을 것인데도 주력 부대는 자신이 통솔하여 돌아가고 소수 병력만을 자옥에게 주었다. 공명심에 불타는 자옥이 행여 연합군을 격파해 준다면
납득이 될 수 있다는 요행을 바라는 술책이었다. 양다리를 걸친 속셈이었다. 자옥은 이 같은 성왕의 술책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자옥이 성왕의 의사를 거역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왕의 마음속에선 잘 되면 다행이다라고 비웃고 있었다. 질 것이 뻔한 줄 알면서도 부하를 사지에 몰아넣은 것은 군주의 자만이다. 얼마 후 성왕은 자기 자만의 희생자가 되었다. 성왕은 처음엔 상신을 태자로 세웠다가 후에 상신을 폐하고 서재인 자직을 태자로 세우려 했다. 이런 일은 군주의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으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중대 문제이다. 상신은 결기하여 부왕의 궁전을 포위하였다. 포위된 성왕은 자식에게 애원했으나 상신은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성왕은 자결하고 상신이 즉위하니 이가 모광이다. 천토의 회맹, 진의 문공을 맹주로 하는 연합군이 성복의 대전에서 승리하고 개선한다는 소식을 들은 주의 양왕은 개선군을 위로하기 위해 천토까지 마중했다. 진의 문공은 그곳에 왕궁을 짓고 맹주가 되어 제노송체 정위거의 제후와 회맹했다. 이때의 맹약을 춘추좌전에서는 제후들은 모두 주나라 왕실을 도와 제후들이 서로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위반하면 밝은 신은 이들을 죽이고 그 군대를 약하게 하며 그 나라에는 행복이 없고 그들의 자손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해 겨울에 진의 문공은 다시 온에서 제후를 소집했다. 이 회맹에 참가한 제후들을 춘추에는 노희공, 진후, 제후, 송공, 채후, 정백, 진자, 거자, 주자, 진인 등으로 열거한다. 다른 모든 나라들의 제후들은 자귀를 넣었으면서도 대국이었던 진을 맨 끝에 열거했고 그것도 진백이라 하지 않고 진인이라 한 것은 진나라는 목공자진이 참가하지 않고 대신을 파견했기 때문인 듯하다. 사기에는 진의 문공이 맹주로서 이들 제후들을 거느리고 주왕실에 조회하려 했으나 아직 힘이 부족하여 혹시 배반자가 있을지 몰라 주의 양왕을 천토에 있는 궁전에서 하양까지 불러냈다고 한다. 확실히 말해서 이들 제후 가운데에는 정체진 등 일찍이 초나라에 속해 있던 제후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제후들이 배반할 우려도 없지 않았으나 모두 소국에 불과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진의 문공의 본인은 패자로서 자기의 위엄을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성복의 승전 이후 2년째 되는 해에 진나라는 진나라와 함께 정나라를 공격했다. 성복의 대전 때 정나라는 초나라를 도왔다는 것, 진의 문공이 망명했을 때 정나라로부터 무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구실이었다. 정나라는 얻어맞기 일수인 위치에 있었다. 초나라가 북진하기 위해서는 정나라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초나라 말을 듣지 않으면 정나라는 멸망할 판이다. 성복의 대전 때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나라에 협력하였던 것이며 초나라가 패하자 개전의 뜻을 보이기 위하여 천토의 회맹과 하양의 회맹에도 참가하여 진의 문공에게 호의를 보였던 것이다. 게다가 문공이 망명생활할 때 냉다한 것은 7년 전의 일로 정나라에서는 까마득히 잊고 있는 일이니 약소국인 정나라로선 이번에 침공을 약소국의 비애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중의 일행을 후퇴하지 않을 바엔 모두 죽여 없앱시다. 이 말은 일찍이 문공이 정나라에 망명했을 때 대부 숙참이 정의 문공에게 진언한 말이다. 이 말이 진의 문공의 귀에 들어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숙참은 자결해버렸다. 정나라는 숙참의 목을 바치면서 용서를 빌었으나 진나라에서는 모든 책임은 군주에게 있으니 정의 문공이 직접 나와 항복해야 한다며 거절하였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정나라에선 진의 진영에 사절을 보내어 호소하였다.
만약 이번 싸움에서 적나라가 망한다면 진나라의 영토가 될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에서는 이번 싸움에 쓸데없는 희생만 치를 뿐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동방의 우호국 하나를 잃는 것은 물론 동방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잃게 되니 진나라가 앞으로 천하의 패자가 되고자 한다면 적나라를 살려두는 편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진나라에서는 이 말을 옳게 여겨 군대를 철수하자 진나라에서도 하는 수 없이 철수하여 적나라는 위기를 모면했다. 이로부터 2년 후 진의 문공과 정의 문공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19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보낸 진의 문공은 진나라에 복귀하여 재위한 것이 9년뿐이다. 그러나 그는 주의 양왕을 복위시키고 제5의 맹주로서 초나라를 격퇴시키고 주의 양왕을 불러내어 회맹하는 등 업적을 남겨 패자의 위험을 떨쳤다. 제 나라는 황공이 죽자 바로 패자의 나라로서의 힘을 상실했으나 진나라는 문공이 죽은 후에도 강국의 지위를 유지했다. 초나라의 용성. 초나라 모광은 곰의 발바닥을 먹고 싶다던 아버지 성왕의 마지막 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혹독한 인물이다. 그는 지금의 하남성의 강과 욱, 안위성의 육 등의 약소국을 멸망시키고 북으로의 진출을 시도했다. 모광은 제위 14년에 죽고 그의 아들 여가 즉위하였다. 이 사람이 초의 장왕이다. 장왕 즉위 8년에 낙수 동쪽에서 육군의 육을 공격하여 명성을 다쳤다. 주나라 정왕 원년 때의 일이다. 당시 초나라는 제도 근처에서 있던 전쟁에서 승리하자 주왕실에서는 초의 장왕에게 위로 사절을 보낼 정도로 강대국으로 성장해 있었다. 이 파견 사절로 간 주나라의 대부 왕손만에게 장왕이 구정의 무게를 물은 일은 유명한 이야기다. 구정이란 천한자의 상징으로 하은이래로 전해 내려오는 보물이다. 이 보물에 대한 무게를 묻는 데는 구정을 우리 초나라로 가져가고 싶은데 무게가 얼마냐라는 속뜻이 있는 것이다. 주나라 왕실을 얕잡아보고 왕자의 자리를 협박하는 언덩이다. 천명은 아직도 주나라에 있습니다. 소태 무게는 묻지 마시오. 왕손만은 이렇게 대답했다. 초의 장왕의 눈에는 그따위 상징 따위는 안중이 없었다. 지금 주왕실에서는 비록 구장을 가지고 있지만 제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 그러지 마시오. 초나라에서는 부러진 창의 끝으로 구장을 만들기에 족하오. 무력으로 천하의 패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초의 장왕 17년 597년 초나라가 북진을 개시하자 가엾은 건 정나라였다. 3개월간의 포위 끝에 정의 양국은 위옷을 벗어 상체를 드러내고 양을 끌고 항복하였다. 소식을 들은 진에서는 정나라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남하하고 있었다. 남하 도중 정나라가 초나라에 항복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진나라 진영에서는 구원하려는 상태가 이미 항복했으니 왜군하자는 주장과 패자의 나라로서 끝까지 초나라와 싸워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전론자들이 무조건 진군하는 바람에 정군이 그쪽으로 휩쓸리게 되었다. 진나라 군영은 대우를 잃고 왕저왕 흩어졌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초의 장왕은 정군의 총공격 명령을 내리니 진군은 대패했다. 이 전투는 황하의 남쪽 언덕 필에서 있었다. 진나라 군대는 황하의 북쪽 언덕에 있다가 패하여 장병이 도망가기 위하여 다투어 배에 올랐다. 정원을 무시하고 많은 인원을 무조건 태웠다간 배가 전복될 위험이 있었다. 일찍이 없었던 큰 진나라의 패전이었다. 이 대전에서는 이미 초나라에 항복한 정나라가 초나라와 합세하여 진나라와 싸웠으니
구하러 간 상대와 싸운 셈이 된다. 이 승전으로 초의 장왕은 패자로서 인정받는다. 정나라는 초나라에 항복하면 진나라와 싸워야 했고 또 진나라에 복속하면 초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약소국의 비극이었다. 진나라의 대승을 거둔 초의 장왕은 그 후 6년 만에 죽고 공왕이 즉위하였다. 초나라에 대패하여 의기소침했던 진나라는 북방의 강적 적을 경멸하여 세력을 만회하였다. 진해 여공 6년 575년에 언능의 싸움에서 초나라를 대파하였다. 이 싸움에서 초의 공왕은 눈에 화살을 맞고 패주했다. 여기서의 승리로 진나라는 다시 패자의 꿈을 꾸었으나 이때에 이르러 패자가 될 만한 제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진과 초가 남북으로 대치하고 동쪽의 제와 서쪽의 진이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사강의 시대로 접어들고 그 사이에 낀 약소국들은 우왕좌왕했다. 진나라는 초나라에 인접해 있는 오나라로 하여금 초나라를 공격하게 하고 오나라를 지원하여 초나라와 싸우게 하는 작전을 폈다. 진나라에서는 오나라의 군사를 파견하여 병법과 전술을 가르치며 후원하니 오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했다. 1년에 7회를 거듭 싸울 정도로 치열해지니 초나라의 군대는 북진할 힘이 없었고 진나라 또한 국내 문제로 남아할 여력이 없어 긴장 완화를 바라는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했다. 송나라 대부 향술이 평화조약을 맺을 것을 주장하여 우선 초나라와 진나라의 양해를 얻는다. BC 546년 송나라의 수도에서 10세국의 대부가 참석한 가운데 초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정전협정이 성립한다. 이 평화회담을 미병회담이라 하는데 미는 그친다는 뜻이니 정전회담이란 뜻이다. 이로써 춘추시대의 전쟁 양상이 달라진다. 이때까지 제후들이 내세웠던 왕실을 존중한다는 존왕사상은 사라지고 실력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5월에 백관다툼, 미병회담이 열린 후 소강상태가 되는 가운데 중원 남쪽에서는 오와 월이 등장했다. 중원의 입장으로서는 한숨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중원의 강대국이었던 진나라는 춘추시대 말기에 이르러 정치가 문란하여 유력한 가신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진해 평공 16년 536년 제나라 안영이 사신으로 갔을 때 진나라 대부 숙향이 진나라는 말세입니다. 평공이 정사는 돌보지 않고 세금을 무겁게 거두어 누각이나 정원을 가꾸니 정치는 가신들이 하고 있으니 어찌 옳이 가겠습니까? 라고 했다. 오나라 수몽 2년 BC 585년에 진에서는 신공 무신이란 사람이 오나라에 파견되었다. 무신은 초나라 대부였는데 초나라 장군 자방과 대립하다가 진나라의 망명한 자다. 초나라와 진나라는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무신의 망명은 진나라에 초나라의 비밀 정보를 알리는 결과가 되었다. 무신은 진나라에 오자 이렇게 말했다. 초나라 동쪽에 오라는 나라가 있는데 형세가 강하여 초나라로서는 혹과 같은 존재입니다. 진나라에서 오나라를 돕는다면 초나라는 북진을 포기할 겁니다. 오나라 세력이 강성해지는 것은 진나라로서는 좋은 일이었다. 초나라에 대한 오나라의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신이 파견된 수밖에 없었다. 무신의 임무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병법이나 무기 개발 등은 중원의 나라들이 오나라보다는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오나라에서는 열심히 병법은 물론 중원의 선진 문화를 흡수하기 위해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수몽과 그의 아들 제번의 시대에 오나라는 초나라와 가끔 전쟁을 했으며 제번은 그의 13년 448년에 초나라와 싸우다가 전사하기도 했다.
수몽에게는 네 사람의 아들이 있었다. 제본, 여제, 여매, 게찰의 순이었는데 그 중에 막내인 게찰이 특히 현명했다. 수몽이 죽자 그 뒤를 이을 장자 제본은 게찰에게 양위하려고 했을 정도로 게찰은 걸출했다. 게찰을 후계자로 삼으려는 것은 그의 아버지 수몽의 유지였을 뿐 아니라 오나라 백성의 소망이기도 했으나 게찰은 사양하였다. 제본은 죽기 직전 왕위를 그의 동생 여자에게 넘긴다고 유언하였다. 그의 아들에게 넘기지 않고 동생에게 넘긴 이유는 게찰이 왕위를 사양하는 이유는 순서를 존중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형제간의 상속하면 언젠가 왕위가 게찰에게 갈 것이라는 속셈 때문이었다. 왕위는 예정대로 여자에게서 여매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사이 게찰은 사신으로 제국에 파견되어 힘을 길러왔다. 여매는 즉위 4년에 죽고 드디어 게찰이 왕에 오를 시기가 다가왔다. 그러나 게찰은 거절하고 도망쳤다.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마지막 왕이었던 여매의 아들 유를 왕으로 세웠다. 문제가 생겼다. 일찍이 제본이 죽을 때 왕위를 그의 아들 광에게 주지 않은 이유는 막내 동생 게찰에게 양위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동생 여매까지는 형제 상속이 이루어지다가 게찰이 도망함으로 인하여 셋째 동생의 아들인 유에게로 왕이 돌아가 버린 것이다. 게찰이 도망갔을 때 왕위는 당연히 장영의 아들인 광에게 올 줄 알았으나 사촌 동생인 요에게 돌아가니 광은 힘들었다. 장군으로서 초나라와 싸워 무공을 세우고 실력과 인격을 닦아 신망을 얻자 오왕은 이 같은 광을 경계하게 되었다. 광이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을 때 초나라에서 오자서가 망명해 와 광의 빈객으로서 그를 돕게 되었다. 오자서는 광이 오왕 유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전절을 추천했다. 요왕 9년에 초나라의 평왕이 죽자 오왕 요가 초나라의 국상을 틈타 공격하기 위해 그의 두 동생 계여 소경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초나라의 첨을 포위하게 했다. 초나라에서는 오나라 장수 계여 소경의 돌아갈 길을 차단하니 오나라 군대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광은 전조에게 말했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임금이 되어야 할 몸이니 게찰이 온다 해도 패하지 못할 것입니다. 광과 전전은 의견이 일치되었다. 광은 무장한 신복을 지하실에 숨겨두고 술과 안주를 갖춰 왕을 초청하였다. 술잔이 돌고 돌아 흥이 무르익어갈 무렵 광은 발에 병이 났다고 하고 지하실로 내려가 전조로 하여금 구운 고기의 뱃속에 비수를 넣어 올리도록 했다. 왕 앞에 이르자 전조는 비수를 잡아 왕을 찔렀다. 왕이 죽자 좌우의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들어 전조를 죽이고 소란을 피웠다. 광은 지하실에 잠복되어 있던 군사들을 내보내 왕의 무리를 소탕하고 왕위에 오르니 이 사람이 오왕 함려이다. 오자서가 협려의 책사가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오사와 그의 형 오상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다. 오사와 오상은 초의 평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함려가 즉위한 지 3년 만에 오자서 백미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공격하여 서를 함락시키고 바죽지세로 초나라 수도인 영을 공략하려고 하자 장군 손무가 간했다. 백성이 필요해 있으므로
때가 아닙니다. 오왕 합려는 이 말을 받아들여 회군하였다. 4년에는 초나라의 육과 첨을 공략 탈취하였고 5년에는 월나라를 저승리하였다. 6년에 초나라에서는 평왕이 죽고 소왕이 공자낭화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오나라를 침범했다. 오나라에서는 오자수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려 싸우게 하니 오자수는 예장에서 초나라의 군사와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두고 거수를 빼앗았다. 9년에 오왕 합려는 오자서와 손무에게 말했다. 전에 초나라의 수도 영을 치려했을 때는 그대가 말하기를 때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 두 사람이 대답했다. 초나라 장수 낭와는 탐욕이 많아 당체가 그를 원망합니다. 왕께서 초나라를 치고자 하신다면 먼저 당체를 우리 편에 끌어들이면 좋습니다. 합려는 두 사람의 말을 들어 당체와 합세하여 초나라를 공격했다. 양군은 한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았다. 오나라 군대가 출정할 때 오왕의 아우 부계가 참전하기를 간청하였으나 왕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마침내 자기에게 소속된 5,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초나라 장수 자상의 진영을 공격했다. 자상이 패하여 정나라로 가니 오나라 군대는 승세를 몰아 총공격을 하여 접전 끝에 초나라 수도 영에 입성했다. 초나라 소왕은 영에서 탈출하여 운몽 땅에 갔는데 도적의 무리들이 왕을 공격했다. 소왕은 운으로 도망했다. 운공의 아우 회는 평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또 평왕의 아들을 죽이려 했다. 이 말을 들은 운공은 동생이 소왕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소왕과 함께 수 땅으로 달아났다. 오나라의 군사들이 수 땅을 포위하고 수 땅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퍼뜨렸다. 옛날 조나라의 자손으로서 한천에 살던 사람을 조나라가 멸망시켰다. 그러자 수의 백성들이 소왕을 죽이려 했다. 왕의 아들 기가 왕을 숨기고 자신이 왕이라 나서며 나를 잡아 오나라에 넘기라고 하자 수의 사람들이 점을 쳐보니 오나라에 넘겨주는 게 불길하다고 점괘가 나와 왕을 넘겨주지 않았다. 일찍이 오자서가 초나라에 있을 때 심포서와는 친구 사이였다. 심포서는 진나라로 달아나 위급한 사정을 말하고 구원을 요청했으나 진에서는 응해주지 않았다. 포서는 진나라 궁전의 틀에 가서 통곡하니 진이 감동하였다. 진나라 애공이 말했다. 초나라의 무도함은 동정의 여지가 없으나 이런 충신이 있으니 존속시켜야겠다 하고 병고 500승을 보내어 초나라를 구원케 하니 6월에 초나라는 오나라 군대와 싸워 이겼다. 오왕 합려는 오랫동안 초나라에 머물면서 소왕을 찾았는데 그의 동생 부계가 오나라에 돌아와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 합려는 급히 오나라로 돌아가 부계를 공략했다. 부계는 항전하였으나 당하지 못하고 초나라로 망명했다. 조의 소왕은 오나라에 내란이 일어난 틈을 타 다시 돌아와 부계를 맞아들여 후대하였다. 전열을 가다듬은 초나라가 오나라의 군대와 싸워 승기를 잡자 오나라는 철군하였다. 2년 후 오왕 합려는 태자 부차로 하여금 초나라를 공격하도록 하여 번탕을 뺐으니 초나라는 오나라가 다시 대대적 공격을 감행해 올 것을 두려워하여 수도를 영에서 약으로 옮겼다. 이때 오나라는 오자서, 손무 등의 계책을 채용하여 서쪽으로는 패제로 이름을 걸치던 초나라를 깨고 북쪽으로는 제나라와 진나라를 위압했고 남쪽으로는 월나라를 복종시켰으니 춘추패 가운데 오왕 합려 또는 부차를 넣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초나라 동쪽에서 오나라라는 강국이 나타났듯 이번에는
오나라의 동쪽에 강국이 나타나니 구천이 거느리는 월이다. 월왕 구천의 조상은 우의 후손으로 하우제 소강에 서자였다 한다. 일찍이 회계 땅에 봉해져 20여 대를 걸쳐 윤상에 대해 이르렀다. 윤상은 흩어져 있던 월나라 계통의 부족들을 규합하여 성장을 이룬 끝에 나라로서의 체계를 갖추었다. 윤상이 죽자 구천이 뒤를 이으니 이 사람이 오왕부차와 백관을 다투던 월왕구천이다. 오나라에서는 윤상이 죽자 그 기회를 틈타 월나라를 공격하였다. 오나라가 월나라를 공격했다는 것은 월나라의 세력이 이미 경계할 만큼이 되었다는 말이다. 월나라는 꿈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수수께끼 같은 나라로 역사상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다. 일화의 주인공은 범녀로 그는 월왕구천이 폐업을 이룩하는 데 역할을 한다. 오나라를 일으킨 주인공들이 오저서, 손무, 무신 등이라면 월나라를 일으킨 주인공은 범녀이다. 범녀의 출신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 나중에 배를 타고 제나라로 갔기 때문에 제나라 사람이었을 거라 추측할 뿐이다. 월나라와의 싸움에서 손가락에 부상을 입은 오왕 압류는 병이 악화되어 죽게 된다. 태자 부차를 불러다 놓고 너는 구천이 너의 아비를 죽인 일을 잊겠느냐? 잊지 않겠습니다. 부차는 맹세했다. 압류가 죽고 나서 부차가 뒤를 이었다. 부차는 아버지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 맹세를 되새기기 위하여 밤마다 섭 위에서 자면서 고통을 느낄 때마다 아버지의 하늘을 상기시키고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명하여 부차여 너는 아버지 원수를 잊었느냐 하고 경계심을 채찍질했다. 오나라가 이렇게 복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안 월왕구천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오나라의 선제 공격을 가려하자 범녀가 만류하였다. 그러나 월왕구천은 듣지 않고 오나라를 공격하다가 패배했다. 오나라는 승세를 몰아 월나라 수도 회계를 보유하니 월왕구천과 구천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다. 구천은 뇌물을 오나라의 태제 백비에게 보내고 강화를 제의하여 나라를 맡기고 자신은 오왕의 신하가 되고 아내는 오왕의 첩이 되겠다는 항복을 요청하였다. 오왕이 허락할 뜻을 보이자 오자서가 반대했다. 오자서는 월나라를 아주 삼켜버리자고 했으나 월나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백비 등의 말을 듣고 강화를 맺었다. 오왕부차가 아버지 원한을 싣기 위해 섭 위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결의를 다진 이야기처럼 이번에는 월왕구천이 회계에서 있었던 굴욕을 씻기 위해 맛있은 쓸개를 그의 곁에 놓아두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쓸개를 맛보면서 너는 회계의 치욕을 잊었느냐 하고 격려했다. 와신상담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다. 오왕부처는 월나라와 화평을 맺은 지 5년에 군대를 동원하여 제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오자서는 반대했다. 구천은 쓸개를 맛보며 보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죽은 자를 조상하고 병든 자를 위문하는 등 국력을 다지고 있으니 이 자가 살아있는 한 오나라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오나라에 월나라가 있는 것은 사람의 배와 가슴에 병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월나라는 그냥 두고 제나라를 치려합니까? 오왕은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중에는 오자서를 죽이기까지 한다. 오자서가 죽은 것은 오왕부차가 즉위한 지 11년의 일이다. 부차는 자주 북발군을 일으켜 노나라를 복속시키고 제나라를 공격하였다. 그는 북벌을 위하여 장강과 회하를
연결시키고 기수와 세수를 연결하였다. 오나라의 수도 수주에서 배만 타면 제나라에 닿을 수 있도록 운하를 굴착하는 공사를 벌였던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토목 공사에는 놀라울 정도의 민폐가 뒤따랐다. 오자서가 오왕 부처에게 자주 가는 것은 북벌 반대뿐 아니고 민폐가 극심한 대공사에 대한 반대도 있었다. 오자서가 죽은 다음에 오왕은 드디어 제나라를 공격했다. 이때 제나라에서는 보씨가 그의 임금 도공을 죽이고 나이 어린 간공을 왕으로 세웠을 때이다. 이 싸움에서는 패배하였다. 그리고 월나라가 또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오나라를 패배시켰다. 부처는 자결을 하게 된다.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았음을 후회하게 된다.